차근차근 배우는 엑셀 정은이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엑셀을 내가 어깨너머로 배우긴 배웠는데 이걸 활용하려니 무엇부터 해야 될지 막 허둥지둥 되는 분들, 어제 입사했어요. 뭘 자꾸 만들랍니다. 머리 아파요. 이런 분들, 엑셀만 생각하면 머릿속이 아노미 사태가 되는 모든 분들,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요, 준비했습니다. 엑셀 서식 파일 만드는 방법 A부터 G까지 함께 배워보고 익혀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저하고 함께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스킬이 업되실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먼저 보여드리고 함께 만들어 가자고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엑셀 이 내용이에요. 이게 뭔가요? 자, 일단은요, 컨트롤 P. 자, 미리 보기 눌러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걸 만드는 건가요? 네, 이 서식을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식과 문서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서식 파일은요, 이런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두고두고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 이런 양식을 보면 어때요? 그 양식에 맞게끔 내용만 기재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연차 사용 현황표 서식을 만들어 두고 이렇게 데이터만 입력하면 앞으로 연차를 며칠 언제 썼다 이것만 기록하면 앞으로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 일수가 며칠이 남았다,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요 양식을 만들어 둬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희미한 이 그림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뭔가요? 유 희미한 그림 보이죠? 이게 바로 워터마크 효과잖아요. 엑셀에서도 워터마크가 됩니까? 돼요. 이 워터마크는 주로 뭡니까? 그 회사의 로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것도 넣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보자고요. 저는 엑셀 나가야겠네요. 저는 엑셀 초보인데, 왕초보라 그래서 맨날 ABCD 홍길동만 입력하실 거예요. 자꾸 하셔야 됩니다. 따라 한번 해보시고 이 스킬업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내용을 만드실 때 먼저 유의사항, 한글을 익히시고 엑셀을 또 처음 익히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한글을 생각해서요, 이렇게 많이들 만드세요. 제가 또 보여드려야겠다. 자, 여러분, 참고로 버전은요, 여러분의 엑셀 버전이 2013이든 2010이든 2016이든 오피스 365든 다 nothing, 상관없어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셀 모양이 2010이라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일단 보시면은 한글에서는 그 표에 셀 나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됐지만 이 엑셀은 병합은 있지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셀 나누기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계세요. 이걸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1월 이렇게 쓴 다음에 1월부터 좋다 쭉 잡아 끌어서 12월까지 만들어요. 이렇게 엑셀에 이런 기능 있죠. 채우기 기능 이렇게 끌어놓고 이 회사는 연차를 한 달에 4번 정도만 쓸 수 있구나, 최대 맥시멈. 그럼 이거를 범위로 또 막 잡은 다음에 얘네 셀 4칸으로 나눠야겠어, 이게 없다니까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서식을 맨 처음에 만드실 때 중요한 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를요? 엑셀은 셀 병합은 있지만 셀 나누기는 없다는 거, 그걸 감안하시고 서식 파일을 만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시작하죠. 자, 여러분, 우선 요걸 닫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함. 자, 그러면 맨 먼저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칸이 여기는 좀 넓고
여기는 좁고 막 이렇잖아요. 그리고 얘네가 4칸이 여기서는 한 칸으로 1월 이렇게 나와 있죠. 2월. 예. 요걸 만드실 때 어떻게 하느냐면 서식을 만들 때 이 열의 너비를 무조건 좁게 해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컨트롤 P.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용지의 크기를 좀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용지가 세로가 아니라 이거는 가로예요. 가로 방향 보이죠? 아, 그러네.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문서를 만들 때 세로 방향 문서도 만들죠. A4 용지 요거. 예, 이게 제일 많아요. 근데 지금처럼 무슨 뭐 어떤 뭐 출결 상황표라든가 연차 사용 현황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주로 가로 방향으로 많이 만들죠. 너비가 넓은. 예. 가로 방향이에요. 이건 인쇄할 때 이제 결정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맨 먼저요. 자, 새 통합 문서 이렇게 누릅니다. 여러분 같이 해요. 자, 맨 처음에 직원 연차 사용 현황 이 제목은 나중에 써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일단 여러분이 만만한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병합된 내용은 먼저 쓰지 마세요. 그러면요. 일단 한 A의 5번지쯤에 여러분이 사원명 이렇게, 그러니까 칸이 뭐 좁아지지 않는다. 그럼 일단 그런 애들은 이렇게 그냥 써요. 부서명. 그 다음에 할당 연차는 2줄이에요. 한 셀인데 2줄이에요. 이러면 할당을 쓰고 Alt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쳐야 됩니다. 그리고 연차 쓰고 엔터 꽝. 이러면 복층 건물이 만들어져요. 에? 됐죠? 이렇게 즉 여기 보시면 아이고 자 보시면은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입력을 한 겁니다. 여기는 뭐 똑같잖아요. 칸이 단조롭네. 그죠? 그러니까 요런 애들은 그냥 써요. 그리고 그 위에 병합해서 사원 연차 정보 이것도 써도 돼요. 지금요? 예, 그냥 병합해요. 이렇게 병합은 여기 홈 탭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예. 그리고 사원 연차 정보 뭐 빛의 속도로 써요.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우선 요거 5% 끝났어요. 예. 어렵지 않죠 아직? 그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요. 어디요? 1월 달에 4칸, 2월 달에도 4칸. 그러니까 이 회사는 연차를 한 달에 최대 4회 쓸 수 있다 이겁니다. 4일을 쓸 수 있어요. 최대. 그래서 4칸씩 잡는 거예요. 그럼 12월까지 4칸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잔여일 쓰죠. 이럴 때는 이게 나누기가 안 되니까 이 열의 너비를 줄이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요. 어디까지 잡아야 되죠? 계산하지 마세요. 2열부터 시작을 해서요. 쭉 갑니다. 어디까지요? 쭉쭉쭉쭉쭉 계속 가요. 가가지고 어디까지 슝슝슝슝슝 이렇게 잡아요. 넉넉 잡고 잡으세요.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잡았습니다. 저도 잡고 Shift F10 누르면 곧바로 바로 가기 메뉴 떠요. 거기서 아래로 띵까띵까 아래로 방향키 눌러서 열너비 엔터 꽝 하면 열너비 열의 너비 우리 한 1.1 써보겠습니다. 엔터 꽝 이렇게. 우와 좁아지네? 맞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됐습니까? 네, 요거예요. 이렇게 열의 너비를 좁게 하고 아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잡았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범위가 지정된 상황에서 아예 글자 크기 요 조그만 칸에 글자 12포인트 너무 커요. 그래서 글자 크기 아예 한 8 정도로 바꿔버리세요. 8 이렇게. 됐습니까? 예, 8로 하겠다. 글자 색깔은 약간 연하게 할 거야. 이렇게 바꿔요 그냥 다. 그래도 됩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이죠. 됐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띵. 이러면 된 거예요. 됐죠? 그러면 4칸씩 이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벌써 우리가 요 작업할 거예요. 1월달 쓰는 거 4칸을 하나씩 병합해서 1월 써야 된다고요. 1월.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셔야죠. 하나 둘 셋 넷. 자 제가 화면 확대하겠습니다. 슉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유튜브 보랴, 제 컴퓨터 엑셀 돌리랴. 아, 바쁘네요.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셔야 돼요. 자, 4칸 범위 잡았습니까? 예. 자, 범위를 잡은 다음에 이걸 하나로 병합을 할 거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요. 그리고 또 4칸 병합, 이것도 범위 잡고 병합? 여러분 이 병합을 처음 익히셨다면, 저 실수로 잘못 잡았는데요. 한 번 더 누르면 해제가 됩니다. 참 똑똑하죠? 한 번 더 누르세요. 우린 병합. 자, 됐어요. 그러면 2월달도 4칸, 3월달도 4칸 다 똑같죠? 이거를 계속 이렇게 병합, 물론 시간이 많으시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업무에서 이런 거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요 4칸 있죠? 선택하고 왼쪽을 딱 째려보면은 클립보드 그룹에 빗자루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얘가 정말 쓰임새가 많아요. 서식 복사. 엑셀은 내용과 서식,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서식은 뭡니까? 그 모양, 생김새를 복사할게요. 이 뜻입니다. 됐죠, 여러분? 네. 그러면 일단은 자, 여러분 서식 복사 누르기 전에 1월 달에 글자 크기를 한 11 정도로 만들어 봐요. 굵게. 됐어요? 글씨 아직 쓰지 않았는데 괜찮아요. 이렇게만 먼저. 됐습니까?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서식 복사를 누르는데 중요한 거는 한 번 클릭하면 일회용품이에요. 우리는 2월, 3월, 4월, 5월 계속 나와야 하기 때문에 여러 번 써야 되기 때문에 얘를 한 번 클릭하지 말고 더블 클릭을 합니다. 이 아이콘을요. 그렇습니다. 따닥 이렇게. 화면에 변화 있습니까? 빗자루 나온다고요? 나와요. 자, 그러면 요 바로 옆에 칸이 있죠. 여기를 한 번 클릭. 어때요? 그 옆에 클릭. 그 옆에 클릭. 잘 됩니까? 예, 지금 4월이에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그 다음에 옆으로 좀 끌게요. 그 다음에 옆에 칸 12월. 됐습니까? 끝났어요. 근데 이 빗자루 계속 했는데요. 부담스럽게 ESC 누르면 돼요. 됐죠?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셔야 돼요. 이것만 활용을 하셔도 여러분 좀 멋있어 보이세요. 그럼 이제 이 칸으로 오십시오. 자, 1월을 씁니다. 1월 썼습니다. 그 다음 옆에 칸에 뭐예요? 2월이죠 뭐. 그 옆에 칸은요? 3월이겠죠. 그걸 여러분 손으로 쓰는 건 아니겠죠 설마?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엑셀에 정말 unbelievable 뭡니까? 자동 채우기 기능 이거 활용해야죠. 이 엑셀의 자랑인데 1호에 쓴 다음에 여기 여러분 오른쪽 모서리에 얇은 십자가 채우기 핸들링 합시다. 자, 채우기 조절점 보이죠? 이 상태 눈 크게 뜨고 요거 이 상태에서 꾹 눌러서 옆으로 슈 나나나나 어디까지요? 네, 12월까지 놓습니다. 오, 쉽게 끝나겠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2의 4번지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네, Shift 키 누르고 맨 마지막 바로 여기 맞습니까? 네, 이렇게 범위를 잡아요. 잡으셨죠? 네. 그리고 병합을 하고 쓰면 됩니다. 뭐라고요? 월별 연차 사용일 엔터 꽝. 잘 됩니까? 예, 월별 연차 사용일은 글자 크기 어마무시하게 크게 키워도 돼요. 됐습니까? 네. 그리고 12월 옆에 디셈버 옆에 자녀 일수 보이십니까? 그거 만들어야겠네. 두 줄을 하나로 병합했죠. 그래서 우리는 컨트롤 탭 누르면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 여러분 위, 아래 이렇게 두 개 범위 잡을 수 있습니까? 칸이 좁은데 늘리면 되기 때문에 신경 끄세요. 자, 병합을 합니다. 병합해요. 그리고 BA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다 먼저 쓰면 됩니다. 뭐라고요? 잔여 Alt 엔터 일수 엔터 꽝.
자녀 일수 이렇게 나오죠. 자, BA 따닥 따닥 더블 클릭해 봅니다. 안 늘어나죠? 잡아 끌어요. 이렇게. 잘 됩니까? 왜? 글자 크기 좀 키우겠습니다. 굵게.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다 됐어요. 여기까지. 오, 좋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양을 만들면 돼요. 됐죠? 어려운 건 다 이제 마무리된 것 같다. 별거 없어요.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자 이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사원명, 직급, 부서명 얘네 일단 여러분 우리가 눈에 확 들어오게끔 얘네들 좀 정리 좀 합시다. 예. 자, 사원 연차 정보에 색상 하나 집어넣어요. 막 빨간색 이런 원색 넣지 마시고 좀 연하게, 예, 좀 부드럽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예.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얘네 색깔 넣어주고, 예, 부드럽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1월부터 12월도 색깔을 살짝 쿵 넣어주면 되겠지요. 자, 요렇게. 됐어요? 네. 그 다음 자녀일수 눈에 확 들어오게 얘는 좀 원색으로 넣겠습니다. 요 정도 요렇게. 됐죠?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해놔요. 그럼 제목도 써야 되지 않나요? 제목도 뭐 우리가 전혀 눈치 볼 필요가 없겠죠. 자, 이행에 A의 2번지부터 Shift 키 눌러서요. 마지막 BA. 예, 범위를 잡고 병합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써요? 2021 직원 연차 사용 현황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얘는 명색이 제목이니까 글자 크기 커져라 굵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색깔도 넣고 싶은데요. 넣으세요. 네,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좀 다르게 넣을까? 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데이터를 씁니까? 데이터 쓰면 되죠. 참고로 글자 크기 기본 디폴트 크기 저는 12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요? 11로 되어 있나요? 네. 이 디폴트는 옵션에서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건데 뭐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자, A의 6번지부터 일단은 C에 자 범위를 잡죠. A의 6 보이죠? 클릭하고요. 쭉 내려가서 C의 한 30번지까지 할까? 네, 30번지까지 Shift 키 누르고 클릭합니다. 이렇게. 그럼 어때요? 범위가 지정됩니까? D에 여기까지 잡아야겠네요. Shift 키 눌러서 D에 30번지까지 잡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얘네들 글자 크기를 10으로 바꾸겠습니다. 엔터 꽝 이렇게. 됐죠? 왜냐면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A4 용지 한 장에 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글자 크기를 좀 줄인 겁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해요. 그리고 가운데 맞춤할 거야. 그럼 가운데 이렇게 딱 눌러주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예. 요렇게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 이 칸과 칸이 행의 높이가 너무 타이트한 것 같습니다. 행의 높이를 조절하고 싶은데요. 똑같아요. You can 클릭하고 참고로 이렇게 범위는 안 됩니다. 행 머리글을 클릭해요. 그리고 쭉 내려갑니다. 30번 라인까지 Shift 키 누르고 클릭 30번 행 이렇게. 그 다음 Shift F10 바로가기 메뉴 뜹니다. 행 높이 여기 보이죠 여러분? 엔터 꽝. 자, 행 높이 17.25라고 나왔는데 제가 21로 바꾸겠습니다. 엔터 꽝. 됐습니까? 네, 행의 높이가 조금 더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됐죠 여러분? 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렇게 만들고 사원명 이제 데이터를 뭐 입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노윤지 씨 이렇게 엔터 꽝. 그럼 노윤지 씨 직급이 예를 들어서 대리다. 그럼 대리. 예? 그다음 부서명 총괄 지원팀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 회사 직급이
대리, 사원, 과장 뭐 이게 정해져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정해져 있는데 매번 이 서식에서 연차 사용 현황 할 때마다 이거를 쓴다면, 입력한다면 너무 귀찮고 또 쓸데없는 오타로 인해 나중에 필터링 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향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요, 좋은 방법이, 자 여러분 시트 2 보이세요? 예. 시트 2에 따닥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럼 시트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써요. 뭐라고 쓰죠 제가? 예. 직급 및 부서 정보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B의 3번지에다가 직급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직급은 뭐가 있느냐? 네, 제일 위에 사원부터 쓸까요? 사원, 대리, 사원 주임 대리 이렇게 쓸까요? 사원 주임 대리. 그 다음 뭐예요? 팀장, 과장, 부장, 차장, 부장, 이사.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예, 이사까지만 쓸까요? 예, 임원 이사. 저희는 상무가 있는데요. 그 상무를 쓰면 되죠. 예, 이게 직급이에요. 됐습니다. 그래서 직급은 이렇게 일단 색깔을 넣고 범위 지정해서 모든 테두리 이렇게 눌렀습니다. 이게 직급이에요. 화면 크게. 됐죠? 그 다음에 옆에 칸에 이제 부서도 제가 만들게요. 부서. 그래서 여기다가 경영지원팀, 경영지원팀. 부서? 그냥 경영지원부 뭐 이렇게 쓸까요? 그 다음에 총괄 업무팀, 총괄 업무부 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총무부, 격리부, 그 다음에 전산 운영부 뭐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미래사업부 뭐 이런 식으로. 그만 쓸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색깔을 넣고 또 얘네도 범위 잡아서 이렇게. 됐죠? 그 사실 여러분 업무에서는 이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각각의 내용이 입력이 되면은 이 데이터 입력을 좀 더 편리하게 하려면 이 직급 보이죠? 직급 범위를 잡아요. 사원부터 이사까지. 그리고 이름 상자가 있는데 지금부터 B의 4번지부터 B의 11번지 너네들의 이름을 직급이라고 부를게. 엔터 꽝. 이러면 B4에서 B의 11번지의 이 범위는 직급이라는 이름으로 대체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C의 4번지부터 C의 9번지 너희들 이름은 부서로 할게. 부서 범위 잡고 부서 이름 상자에 부서 엔터 꽝. 이러면 이름이 지정되는 겁니다. 이게 이름 정의 방법이에요. 그럼 이름을 어디다 써요? 계산 작업에 사용하시면 아주 편리해요. 자, 보여드리죠. 우선 여기까지 됐나요? 예, 그러면 C2원. 자, 여러분 B의 6번지부터 파이널 B의 30번지까지 Shift 키 눌러서 B의 30 이렇게 선택하고 됐어요? 예, 지정하고 데이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데이터 메뉴요? 네, 눌러보세요. 데이터 메뉴. 데이터 메뉴에 온 다음에 여기 여러분 데이터 도구 그룹이 있습니다. 도구. 여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보이십니까? 요애를 띡 눌러줘요. 그러면 제한 대상이 모든 값으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설정 탭에? 예, 이걸 목록으로 바꾼 다음에 원본에는 대입시키는 거예요. 뭘 대입하느냐? 목록의 항목으로 부서라는 이름의 데이터 범위가 들어오게끔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는 부서 이렇게만 쓰면 돼요. 네, 확인 됐습니다. 여기 목록 상자 보이죠? 띵. 어때요? 오, 나오네. 근데 제가 틀렸군요. 왜요? 직급이 와야 되는데 부서를 썼어요. 이럴 때는
범위 그대로 유지되죠.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들어가서 부서 대신에 이런 미안하게 됐어. 직급인데 이렇게 쓰고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정말 됐을까요? 예. 됐죠? 그럼 부서도 이와 똑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기서부터 C의 6번지부터 어디까지요? 네, Shift 키 눌러서 맨 마지막 C의 30번지까지 클릭. 그리고 어디로 간다? 유효성 검사에서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 그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쓴다? 는. 예, 바로 직급, 부서죠. 예, 부서는 부서. 확인. 됐습니다. 부서 이름이 나와요. 됐죠? 그러면 정말 편해요. 노윤지 씨, 이 사람 직급이 사원이에요? 이렇게 고르면 돼요. 또는 대리예요? 이렇게 고르면 돼요. 부서는 어디냐? 경영지원부, 총괄 업무부, 총괄 업무다. 이런 식으로 고르면 돼요. 그러면 오타의 확률도 없고 깔끔하죠? 예.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할당 연차 나오죠. 이거는 보통 우리가 기본값 1년 이상이 됐고 그 규칙이 있죠. 여러분 근로기준법에. 예, 연차 그 규칙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 제가 15일 일단 디폴트 값 15일로 잡았어요. 할당 연차 15일 이렇게. 그러면 15일을 잡으면 자 이제 요거 계산이 남았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1월 달에는 하나도 사용 안 했어요. 근데 2월에 여기 여러분 2월에 여기 4일 보이죠? 참고로 얘네들 구분이 좀 잘 안 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클릭하고 자 여기서부터 요 4개 범위를 잡고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쭉 아래로 내려가서 30번지까지 자 여기입니다. Shift 키 누르고 클릭. 자 이렇게 범위를 잡았어요. 됐죠? 자 이렇게 범위를 잡은 다음에 여기 홈 탭에 가서 테두리 보이십니까? 네, 테두리 오른쪽 테두리 보이세요? 네, 참고로 오른쪽 테두리가 이렇게만 나와 있다 이겁니다. 얇게. 이럴 때는 이 테두리를 좀 더 자세히 여러분 보고 싶다. 다른 테두리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좀 굵게 표시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굵은 테두리 여기 있어요. 확인됩니까? 예. 그 다음에 나는 이중으로 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고르면 돼요. 그럼 어디? 예, 이 텍스트가 끝나는 이 오른쪽 여기에 이렇게 확인 됐습니다. 뭐가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예.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자 만들고 나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네 Shift 키 눌러서 마지막 선택하자마자 뭐 눌러라? 그렇습니다. 여기 여러분 서식 복사 따당 눌러줘요. 그런 다음에 어디 2월 클릭 3월 클릭 4월 클릭 5월 클릭 우와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ESC 어때요? 예, 모양은 좀 투박하지만 구분은 확실하게 되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1월 달에는 안 썼어요. 2월 달도 안 썼습니다. 그럼 3월에 예를 들어서 12일, 13일, 14일 이렇게 썼다. 예? 그 다음에 4월에 안 썼어요. 5월 달에 6일, 7일, 8일 이렇게 썼다. 그 다음에 6월 달 안 썼고 7월 달도 안 썼고 8월도 안 썼고 9월 달에 25, 26, 27, 28일을 썼다. 됐어요 여러분? 예.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12월 달에 26일, 27일 이렇게 썼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할당된 연차가 15일인데 이 중에서 사용한 날짜가 각각 이렇잖아요. 그럼 앞으로 며칠이 남았는지 며칠을 안 썼는지 이거 계산을 해야 돼요. 왜 계산해야 되죠? 그렇죠. 이게 유급이잖아요. 유급휴가이니까 할당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뭐예요? 회사에서는
그렇죠. 이 연차를 쓰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결국 금액으로 계산해서 연차 수당을 줘야죠. 그죠? 사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식을 써야죠. 어떻게 써야 돼요? 15일, 애시당초 15일 할당했는데 그 중에서 너가 3일, 6일, 10일, 12일 썼네? 그러면 3일 남았네? 이걸 식으로 써야 된다고요. 이제는 계산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계산식 그래 나도 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앞에도 또 잘 안 보인다? 이런 분 계시는데요. 참고로 이렇게 열의 너비가 이렇게 긴 경우에는요. 이렇게 커서를 여기다 딱 갖다 놓습니다. 1월달 15일이 보여야 되니까 클릭하고 자 여기서 이렇게 놓고 보기 메뉴에서 나누기 이걸 누르셔도 좋아요. 나누기 또는 틀 고정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나눠져요. 이게 나눠진 거예요. 예, 이렇게 나눠지죠. 아, 예, 예. 그러면 여기에서 옆으로 쭉 가면 어떻습니까? 자녀일수하고 15일하고 이제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쓴다? 는 15 빼기 즉 뒤에 6번지 빼기 이렇게. 그럼 뭘 빼야 돼요? 이 사람이 사용한 각각의 개수. 그죠? 사용한 날짜 개수. 그럼 개수를 구할 때는 어떤 함수를 써라? 예, 숫자 데이터는 카운트 함수를 씁니다. 카운트요? 예, 카운트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범위에서 숫자가 포함된 셀의 개수. 그러면 범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바로 범위는 여기죠, 여러분. 쭉 앞으로 갑니다. 준준준준. 어디? 1월 달부터죠. 그래서 1월 달에 요 데이터. 여기 클릭. 맞죠? 예, 2의 6번지부터 어디까지입니까? Shift 키 눌러서 12월의 마지막 데이터 여기까지. 요 범위예요. 맞습니까? 예, 이 범위에서 숫자의 개수만 얘는 3개 돼요. 가로 닫고 엔터를 쳐 볼까요? 보니까 3일 남았어요. 나오잖아요. 확인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애는 계산식은 그 아래 데이터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되겠죠? 자, 홈 탭에서 가운데 정렬합니다. 그리고 얘를 여러분 여기 얇은 십자가 보이죠? 자, 요걸 쭉 이용해서 밑으로 쭉 끌어줘요. 어디까지? 39까지 끌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0이 생기죠? 된 겁니다. 아, 이렇게 되는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고민이 생겨요. 아, 이거 보기 이거 헷갈린다. 이거 구분선 없애려면요. 더블 클릭하면 없어져요. 따닥. 이 구분선 보이죠? 따닥. 이렇게. 아, 간단하네. 예. 자,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만든 거 우리 인쇄 미리 보기로 볼까요? 컨트롤 P. 컨트롤하고 P 누르면 인쇄 미리 보기. 어때요? 어라 5월까지밖에 안 나오네. 한 페이지 잘리네. 이거 왜 잘려요? 세로 방향 보이죠? 이걸 가로 방향으로 바꾸세요. 용지를 가로 방향으로 바꿨더니만 어때요, 여러분? 11월까지는 좀 보여요. 그래도 잘리는 건 변함이 없네. 그죠? 이럴 때는 여백을 조정하셔야 돼요. 여백을요? 네. 보통 여백 써있죠. 이것을 좁게 이러면 왼쪽 오른쪽 위아래 여백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눌러줘요. 그러면 12월까지 보이는데 여전히 잘리죠. 잘린다. 그죠? 이렇게 잘린다고요. 여기 보시면 잘리는 거 보이죠? 아, 그럼 어떡하지? 자, 요거 여러분 백 뒤로 자 갑니다. 바로 A, B, C 이 열 얘네들을 더 줄이세요. 아, 쓸모없으면 줄여라 이거죠. 그럼요, 줄이면 됩니다. 참고로 C열은 조금 늘리고요. 예, 글씨가 잘리면 좀 그러니까 늘리고 직급은 좀 줄여도 돼요. 요렇게. 아, 이거 잘 됩니까 여러분? 예, 이렇게 할당연차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요렇게 돼요? 예, 이렇게 줄이고 그 다음 자녀일 수도 조금 줄이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요 선 보이세요? 예, 여기까지가 한 페이지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안 잘린다는 얘기예요. 여유가 있어요. 그럼 어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단축키 뭐라고요? 미리 보기 컨트롤 P. 자, 보니까 어때요? 오, 다 들어온다. 이제는 다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뭐다?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 구분선이 궤선이 없으니까 어때요? 맹맹한 곳이, 그죠? 그래서 자, 이제 개선 작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A의 4번지부터요. 범위를 지정합니다. A 4번지부터 어디까지? 네. Shift 키 눌러서 BA의 30번지까지 범위를 지정했어요. 자, 지정하고 어떻게 한다? 네. 사실 테두리가 여기 바깥에 다른 테두리 이렇게 나오는데 이 테두리는 컨트롤 키하고 숫자 1 보이죠? 이렇게 단축키를 누르면 셀 서식의 테두리 탭 보이죠? 들어와요. 그러면 먼저 나 바깥쪽은 굵게 하고 싶어. 이 바깥에. 그러면 굵은 테두리 선택하고 어디? 윤곽선 이렇게 굵어지죠. 그 다음에 얇은 선을 선택하고 나는 이 안쪽은 이렇게 얇은 선으로 표시할 거야. 됐습니까? 확인. 어때요? 모양 만들어진다. 그죠? 근데 그 이중선은 어떻게 된다? 예, 모든 테두리를 만들어 버리면서 이중선은 지워지게 돼요. 난 이중선이 있는 게 편한데? 그런 분은 아까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한다? 바로 요 라인 끝. 어디에요? 여기죠. Shift 키 누르고 클릭. 그리고 컨트롤 1 눌러서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쪽에 이중선 바로 요거 요렇게 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확인 한 다음에 뭐 해라? 네, 곧바로 여기 여러분 서식복사 따당 누르고 옆에 칸 옆에 칸 옆에 칸 이렇게 되죠 여러분? 예, 요걸 해주시면 돼요. 서식복사가 정말 유용한 그러한 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ESC 됐어요. 됐나요? 예,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어려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회사 로고를 넣어야 되는데 로고를 도대체 어떻게 넣어야 될지 좀 모르겠어요. 그래요. 회사 로고를 넣을 때 이 로고를 이 안에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예, 함부로 카피를 못하게 한다든가 할 때 잔잔하게 아주 희미하게 우리 회사 로고가 샥 비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워터마크 효과예요. 그 워터마크 효과를 어떻게 넣느냐? 예, 되게 간단합니다. 엑셀에서는 삽입, 메뉴 삽입 2번 텍스트 그룹에 보시면은 머리끌 바닥글이라는 애가 존재합니다. 클릭.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 레이아웃 상태가 이렇게 떠요. 보이죠? 예. 자, 이렇게 뜨면 여기에다가 그림, 여러분 요 머리끌 바닥글 서브 메뉴 뜨죠? 자, 머리끌 바닥글 요소에 그림 보이십니까? 요거 눌러줘요. 그러면 그림을 어디서 갖고 올 거니 말해봐. 이게 떠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 원드라이브에서 갖고 올 거다. 예, 저는 여기서 이제 갖고 올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림 파일을 얘가 이제 제가 대동기술의 이미지에서 이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 회사 이름이에요. 대동. 예. 이렇게 대동 됐습니다. 앰퍼샌드 그림 이렇게 나오죠. 참고로 또 째려보면서 이런 그 그림이라고 들어갔는데 도대체 얘가 어디 있는 거냐. 참고로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 자, 그림 서식 일단 들어가요. 안 보이는데요? 예, 그림 서식 믿으십시오. 그림 서식에 그림 탭 보이죠? 여기서 이미지 조절 코너에 색이 자동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희미하게 이걸로 바꿔줘요. 확인.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머리끌 요 칸 있죠? 여기다가 한마디 써요. 뭐라고요? 대동기술
제 회사 이름 대동기술. 제 처음에는 알리마 이런 이름으로 회사 이름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세무서 갔는데 대동기술, 이 대동이라는 말이 갑자기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촌스럽게 대동기술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보이죠? 대동. 아, 이게 들어간 겁니까? 예, 들어갔어요. 그리고 헷갈리지 마세요. 보기 메뉴에 가서 기본 누르면 원래의 워크시트로 돌아옵니다. 왔는데 여기는 그 그림이 안 보이는데요. 기본 보기에서는 안 보여요. 그럼 언제 보입니까? 컨트롤 P, 인쇄 미리 보기 보면은 대동이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에게 이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요? 너무 꼭대기 아닌가요? 너무 꼭대기? 그렇죠? 이럴 땐 말이죠. 자, 뒤로 잘 보세요. 방금 전에 제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맨 처음에. 그야 삽입해서 텍스트 그룹에 머리글 바닥글 들어갔죠. 그죠? 그러면 여기 그림 써 있죠. 요 가운데. 에? 이 상태에서 앰퍼샌드 그림 요 앞에다 커서를 딱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꽝꽝꽝꽝꽝 이렇게 쳐줘요. 너무 많이 쳤나? 네, 요 정도. 그럼 얘한테 이 그림이 밑으로 내려갑니까? 내려가요. 못 믿겠는데요? 믿으셔야 합니다. 자, 보기 메뉴에서 어디로 간다? 보기 메뉴 참고로 이렇죠. 커서 바깥에 클릭하면 기본이 살아납니다. 아, 살아났네. 그래도 안 보이는데요? 컨트롤 P, 미리 보기. 기본에선 안 보인다니까요. 어떻습니까? 아, 네네네, 내려왔네요, 좀. 이렇게. 희미하게 보입니까? 이거예요. 아, 예, 됐어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워터마크 효과예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여기 여러분 그 우리 직원이 많아서 요 다음 페이지에도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다음 페이지에도 여기 사원 연차 정보, 사원명, 직급명, 부서명 요 라인이 요 타이틀 정보 이게 이 두 번째 페이지에도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이렇게 이제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뒤로 필요하겠죠 이거. 왜냐면 이 페이지가 이렇게 여기 보면 이 점선 보이죠? 여기 파선 여기까지가 1페이지고 요 밑에가 2페이지란 얘기예요. 그럼 요 내용도 요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페이지 설정, 페이지 레이아웃에 보시면은 페이지 설정 보이죠? 예. 요거 옵션 단추 요거 누르면은 시트 탭 있어요. 딴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시트 탭 가면은 반복할 행 보이십니까? 예, 여기다 클릭하고 바로 여러분이 2페이지, 3페이지도 얘가 나오길 원하죠? 얘네 범위를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냥 클릭한 거예요. 번쩍이 돌아간다. 돌아가야지 어쩌겠어요.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잖아요? 그리고 컨트롤 P. 자, 프린트로 뽑아야 할 분. 자, 여기 1페이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아까도 나왔던 거고. 자, 2페이지 갑니다. 어때요? 아, 그래. 이거예요. 인쇄가 필요한 분들은 이렇게 설정해 주면 돼요. 나는 그냥 엑셀 화면에서만 작업해요. 그럼 뭐 이거 필요 없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끝났어요. 벌써요? 다 끝났죠 뭐.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된다? 이 문서를 한 번만 쓸 거면 통합 문서로 저장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우리가 무슨 계약서 쓰듯이 어떤 서식을 만들어 놓고 연차 사용 현황표를 두고두고 사용할 목적이라면 뭘 해야 된다? 이것을 템플릿 문서, 즉 서식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죠? 그럼 서식 파일로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파일에서 딴 이름으로 저장 보이죠? 예. 그러면 통합 문서라고 나오죠? 이것을
엑셀의 서식 파일이야. 두고두고 사용할 양식이야. 그러면 엑셀 서식 파일 보이십니까? 이걸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파일 이름은 뭡니까? 예, 연차 정보, 예, 연차 현황 서식표, 서식, 연차 현황 서식 이렇게 저장하면 되죠. 그리고 불러다 사용하면 되잖아요. 저장, 참고로 여러분 저장을 하면 기본적으로 사용자 지정 오피스 서식 파일 보이죠? 예,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를 불러다 쓰는지 또 그것도 알고 싶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무 파일에서 닫기. 왜 닫아요? 보여드려야죠 이제. 자, 다 닫겠습니다. 닫기. 저장 하나. 자, 닫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뭘 해야 돼요? 그 사원들에 대한 연차 사용 현황 이걸 이제 긴급히 몇 개를 써서 여러분이 뭐 벽에다 붙여놔야 한다든가 인쇄를 해야 한다든가 이러면 파일에서 새로 만들 게 아니라 새 통합문서 보이십니까?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새 통합문서에 보시면은 여기 추가 서식 파일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요걸 눌러요. 그러면 추가 서식에 보면 오피스가 있고, 그죠? 개인이 있습니다. 참고로 오피스는 엑셀에서 제공하는 서식 파일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 개인 이렇게 누르면은 자, 우리가 작업한 내용 연차 현황 서식이 어엿하게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래 나 이 서식 필요해. 클릭 눌러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필요한 데이터. 네, 이번에 황민지 씨 이렇게 뭐 직급은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불러다가 여러분이 작업만 하면 자동으로 양식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할당 연차가 3년이 넘었어요. 이 사람이 근무한 지가. 그래서 16일이에요. 할당 연차가. 이렇게. 그럼 여기다 뭐예요? 얘가 쓴 날짜 11일, 12일, 13일 막 얘는 1월달부터 막 연차를 막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월달도 아이고 좋다 막 하면서 25, 26, 27일, 28일 막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3월 또 여기다가 2일, 3일, 4일, 5일 막 이렇게 썼어요. 됐죠? 그러면 이 사람 날짜 계산 보세요. 자녀일수 현재 4일 보입니까? 아까 계산식 이 결과인가요? 예, 아까 핸들링 했잖아요. 그거 얼마나 편해요? 이게 서식이에요. 예. 만약에 이 서식이 아니라 문서로 저장했다면 일회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음에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의 동료는 또 이 서식을 또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 거 복사해서 좀 고치든가 뭐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식 파일을 만들고 활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서식 파일의 A부터 Z까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유용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유용하셔야죠. 그리고 활용해 보시고 이게 이제 난이도는 그렇게 어마무시한 서식은 아니에요. 이 서식이 이런 원리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각종 서식 웬만한 건 근데 엑셀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회사 들어가면 벌써 여러분 그 선배분들이 선임 그 근무하신 분들이 서식을 어마어마무시하게 만들어 놨을 거예요. 다만 그게 너무 오래됐으니까 어때요? 새롭게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서식을 만들어서 뭐 언제까지 완성을 해달라, 보고를 해달라. 네. 그 정도 만들 때 뭐예요? 새로 만들지 마세요. 기존에 그 만들어 놓은 서식 있죠? 그걸 한번 쭉 봐요. 본 다음에 거기서 뭐를 고치면 좀 더 세련되게 되겠네. 좀 더 효과적이겠네. 이런 걸 보고 좀 고칠 수 있는 능력? 네, 그 정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꼭 활용해 보시고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신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동영상도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